이게 조금 약간 항상 아이러니다. 자, 44쪽. 시 두 개 연달아서 바로 할게요. 준비됐지? 형광펜 준비하시고. 연한펜 준비하시고. 컷.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습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수능특강 44쪽 고전시가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다양한 해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존까지 있었던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문학의 해석과는 되게 방향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고3이고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양한 해석을 다각도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고의 모죽질환가 들어가도록 하죠. 사실 이 드고의 모죽질환가는 8줄짜리 향가입니다. 그러니까 향가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적어야 되는데 아마 이 44쪽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5쪽이나 뭐 2번 옆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필기 공간에 따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웬만하면 수능 특강에 적어놓는 게 좋겠죠. 자, 향가의 특징 들어가도록 할게요. 향가. 2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향가란 무엇이다를 공부해 봤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향가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이후로는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체가를 졌던 신흥 사대부들이 고려 소교를 썼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한글 없습니다. 네, 한글 없죠. 한글 창제는 아직 훨씬 전이죠. 자, 이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한자를 그대로 빌려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게끔 빌려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 이름에 들어가 있는 착할 선자야. 그리고 올해 옛꽃자죠. 자, 이게 만약에 향찰이 아니면 한자면 착하다, 옛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은 선고겠죠. 자, 이거를 향찰로 해석을 하면 착하고 이렇게 해서 어미나 조사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물며 사투리도 표현할 수 있고요. 착하지롱, 착하지라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음만 잘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착하지는 갈지자를 쓰고 라는 그물라자를 쓰고 이는 두이자를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착하지라이 요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향찰이니까 2번 향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찰로 기록.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삼국 사기일까요? 유사일까요? 삼국 유사겠죠? 네, 사기는 역사서잖아요. 삼국 유사에 14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균여대사가 쓴 균여전이라는 책에 11개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니까 총 향가는 25개구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실 향가를 총 25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중간에 과도기적 작품이 2개 더 있다 라고 해서 정과정이라는 거랑 도의장가라는 걸 2개를 포함해서 27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향가는 25개입니다. 자, 세 번째 향가. 작가가 중요하겠죠. 어떤 작가가 지었을까? 어쨌든 향찰도 한자를 이용한 거니까 한자를 알아야 돼요. 지배층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배층 작가라면 당시의 지배층 작가 월명사, 충담사 기억나시죠? 승려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고라는 이름 봤을 때 낭독이긴 하지만 화랑이라고 적겠습니다. 화랑의 일원이니까 화랑. 자, 그리고 백제 제30대 무왕 해서 왕도 작가에 들어갑니다. 자, 역시 향가는 삼국과 통일신라라고 적혀있지만 백제 사람도 썼군요. 네, 완전히 안 쓴 건 아니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4번 주제입니다. 주제는요. 불교 국가인 신라에 맞추어서 불교적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불교적 내용.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적 정서입니다. 인간적인 정서. 주로 우리가 90% 이상이 신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라인들의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류.
화랑에 관한 예찬이라든지 또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등등 해서 물론 이제 뭐 원앙생가라든지 천수대비가 이런 걸 보면 불교적인 내용이 많긴 하죠. 자, 이제 아래로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뒷친구들 안 보일까 봐 선생님이 5번 위로 올려서 적겠습니다. 형식 이제 2개 남았어요. 형식은 총 3개예요.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류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반점을 찍은 게 아니고 요거를 화살표로 했죠. 뒤로 갈수록 발전되는 형태다 이거예요. 발전되고 안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19체가 가장 안정되고 정제된 양식이에요. 걸러진 양식이야. 자 19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신라의 또 다른 명칭 사뇌라는 명칭을 써서 사뇌가라고도 합니다. 뭐 대단하진 않아요. 사뇌라는 단어가 신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뇌가 그리고 19체가 끝이에요. 19체 끝나고 나면은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6번입니다. 마지막 향가의 의의 최초예요. 뭐 최초일까? 최초의 정형화된 형식이 정해진 최초의 정형화된 시가 양식입니다. 시가 양식. 최초의 정형화된 시가 양식. 그래서 얘가 없다면 만약에 그 다음에 정형시들이 못 나왔을 겁니다. 됐나요? 자, 요게 바로 향가예요. 됐나요?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서 25개 중에서 8줄짜리 향가가 2개가 있어요. 처용과 모죽지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죽지랑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드고는요, 신분이 낭도입니다. 낭도는 화랑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랑 안에 있는 한 명의 일원이에요. 병사 같은 사람입니다. 사병입니다. 사병. 자, 그리고 모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모의 의미는 2개로 적어듭니다. 자, 모의 의미는 추모로도 볼 수 있어요. 추모로 본다면 사별을 소재로 적었죠. 추모. 자, 이 모의 의미가 모죽지랑가에서 모는 추모로도 볼 수 있고 사모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모. 그래 되면은 뭐 그리움이겠죠. 그냥 그리움, 좋아하는 거. 모죽지랑가는 모를 따로 떼서 추모한다 할 때 모도 쓸 수 있고 사모할 때 필기하기 좀 많을 거예요. 사모할 때도 모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죽지랑이라고 돼 있죠. 죽지랑. 자, 얘가 바로 그 유명한 화랑 이름입니다. 얘는 화랑 이름이야. 자, 그리고 가는 노래 가짜겠죠? 제목의 의미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 얼마큼 화랑이 대단하길래 이렇게 죽지랑가 할 때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저렇게 강조했을까? 그리고 왜 그냥 우리 드고도 화랑이라고 하면 될 거를 낭도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사실 화랑은요. 직급의 이름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옷 같은 낭도라는 뜻이에요. 신라의 화랑은 총 10명입니다. 김유신이 마지막 화랑 11번째로 들어와서 화백회의에 반대에도 무릅쓰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화랑은 주로 자 여러분들 혹시 구지가 기억나요? 구지라에 보면은 9명의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임금님을 내려달라 이런 말 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부족 굉장히 좋은 가문이라 뜻이잖아. 그치? 9명 이런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가락곡을 세우고 또 점점 더 계림신라도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신라에도 아주 좋은 10개의 10대 가문이 있었어. 거기에 미소년, 장자, 웬만하면 좀 잘생기고 첫아들 이런 애들을 화랑으로 세워서 자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겠죠. 얘들 밑에 2명, 1명, 3명 뭐 이 정도의 법사들이 따라다닙니다. 불교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막 도도 읊고, 그지? 자, 이게 월명사, 충담사 같은 애들 따라다니고, 밑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낭도들이 따라다녀요. 자,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정신적이고, 숭배의 대상이 바로 화랑이에요. 왜? 전국 신라에 10명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 화랑이 나이가 들어서 한 35세쯤이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 이 가문의 젊은 애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 이름이 만약에 있잖아. 이름이 리나면은 리나랑 이런 식으로. 됐죠? 이름이 달라지는 다현랑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랑이 하는 역할은 뭔가? 상징적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를 숭상하는 신라에서는 최고의 존재예요. 근데 전쟁이 났어. 그러면 화랑은 전쟁이 날 때까지 당연히 훈련 같은 거 하거든요. 밑에 낭도들이랑. 하지만 실제 싸우려고 하는 훈련은 아니에요.
화랑은 나가서 최대한 밝은 톤의 옷을 입어요. 하얀 색깔 옷을 입고. 됐나? 자,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창 이런 거 진짜 살상 무기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칼, 쌍검 같은 거 딱 들고 가고 막 여기 꽁 막 장식품 같은 거 이제 꽁털 쫙 붙이고 울긋불긋 화장 화려하게 하고 가서 백제장수랑 싸워서 죽습니다. 그러면 화랑이 순고한 피가 쫙 퍼지잖아? 순교한 거야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집단 광기에 빠지는 거죠. 와, 화랑님께서, 순수한 화랑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와!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덩치를 가진 낭도들이, 우와! 철퇴! 막 이런 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드고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봐봐. 황산벌의 계백! 정말 싸움의 신입니다. 네. 싸움 정말 많이 해서 노련한 추성훈입니다. 덩치도 진짜 크고. 맞서 싸운 관청! 자, 우리, 계백 장군의 덩치 4분의 1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설화를 우리 그림에 사파로 보잖아? 황선벌의 계백은 덩치 이만하게 그려놔요. 정말 무섭게. 이렇게 그려놓거든? 근데 옆에 관창은 하야이 4분의 1 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1대1로 싸웠으니까 찢어졌겠죠? 그죠? 진짜 찢어졌다니까요? 최대한, 네가 오늘 죽으러 온 화랑이구나. 최대한 멋있게 죽여줄게. 이래서 그냥 못하고 바로 죽었어요. 네,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래서 인간과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집단 관계에 빠져가지고 한 거죠. 이런 대단했던 화랑, 숭고한 존재인 화랑,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이 화랑의 밑에 한낱 낭도인 드고가 화랑 죽지랑이 출타했을 때 익선이라는 관리가 와서 야, 네 일 좀 잘하게 생겼네. 야, 네 따라와. 저 성벽에 돌 좀 나르러 가자. 징집대에 간 거야. 자, 근데 와봤어. 와보니까 죽지랑이 너무 섬세하고 자상한 애라서 어디 갔어? 두고 어디 갔어? 두고 없는 걸 알게 된 거야. 두고 저기 익선 나으리께서 끌고 갔어요. 아, 그래? 아, 징집당에 갔구나. 나라의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병이니까. 갔어. 자, 근데 너무 힘들겠다. 이래서 두고를 위해서 술과 고기를 잔뜩 준비해서 직접 걔가 징집당한 데 가가지고 위로해 줬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고가 항상 우리 죽지랑을 존경하고 예찬하고 이랬답니다. 자, 그거 바탕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 빨리 들어갈게요. 자, 시작해보자. 요 시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 썼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2학년 1학기는 대부분 죽었다고 생각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EBS가 죽었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포커스를 살아있는데 젊었을 때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그거를 1번으로 잡겠습니다. 간봄 그리워함에 자, 간봄 첫 번째 해석력. 간봄은 죽지랑의 젊은 시절입니다. 죽지랑 젊은 시절. 죽지랑의 젊은 시절. 요게 1번입니다. 요래 본다면 죽지랑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간봄을 그리워한다. 죽지랑의 생전이겠죠. 잘 적어두세요. 죽지랑의 생전. 요 두 가지 해석이 중요한 거야. 자, 계속. 간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서 모든 것 감정이입 들어가 있죠. 감정이입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이입. 모든 것이 서러워서 씨름을 하는데 자, 씨름한다. 왜? 모든 것이 죽지랑을 못 만나니까 씨름한다 이 말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씨름은 뭐 때문이겠어? 사별의 씨름일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씨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씨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래 돼 있죠? 자, 아름다움은요. 죽지랑 생전의 젊은 시절입니다. 죽지랑의 젊음 미모. 화랑은 미모라는 말을 써도 돼. 왜냐하면 아예 대놓고 예쁜 남자를 화랑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 반대 표시해놔야 되겠네요. 주름살과 자, 주름살 늙음이겠죠. 늙음. 그런데 이것도 살아있다라고 본다면은 현재. 죽고 난 다음이라고 본다면은 요것도 가고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요 두 줄은 뭐예요? 죽지랑의 젊은 날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줄은 죽지랑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자, 8줄이잖아. 오른쪽 편에 보면은 현대어 원문 있죠.
물론 진짜 실제로 향찰 원문 아니지만 왼쪽 편에는 완전 풀이본이지. 현대 풀이본이지. 오른쪽 편에는 현대어 원문이지. 그죠? 현대어 원문이 그래도 줄을 맞춰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묶어서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중심령을 잡아봅시다. 됐죠? 자, 먼저 1, 2 묶어서 1, 2 이별의 슬픔이죠. 자, 1, 2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이별의 슬픔 1, 2 묶어봤습니다. 자, 그럼 3, 4는요?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모습이 즉 살쫌을 지니고 있다. 어쨌든 죽지랑의 모습을 회상한 거죠. 모습의 회상. 죽지랑 모습을 회상했어요. 첫 번째는 1, 2번은 죽지랑의 이별에서 슬프다. 두 번째는 죽지랑 모습을 떠올린다. 됐지? 자, 그럼 배우고 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자, 눈 돌아갈 사이다. 말은 눈 깜짝할 사이. 짧은 순간입니다. 눈 깜짝, 즉 짧은 순간, 잠시. 짧은 순간, 잠시.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아니면 짧은 사이에 남아. 잠시라도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누구를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죽지랑을요. 아마 지금 죽지랑이 죽어서 못 만나다든지 아니면 늙은 죽지랑이 어디 떠나서 못 만나다든지 이런 거겠죠. 만나 뵙고 하리이다는 그냥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 6번은요. 5, 6구는 재회 소망이네요. 재회 소망. 5, 6구는 재회의 소망입니다. 자, 계속 밑에 낭이여 화랑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자,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주어는 내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이 주어예요. 즉 그리운 마음이 됐지? 그리운 마음이 다복숙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겠지요. 자, 여기 해석을 지금 잘밤이 있으리까 해놨지만 옆에 있으리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다시 해볼게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복숙 마을에 자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복숙 마을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1번. 좀 살짝 지우고 다시 하자. 다복숙 마을은 뭔가 쑥, 무슨 나무를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막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느낌 좀 듭니까? 그죠? 우거져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첫 번째에서 먼저 살아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 자, 뭔가 풀이 우거진 적어볼까요? 풀이 무성한 황폐한 곳입니다. 다복숙 우거진 마을은 풀이 무성한 황폐한 곳. 아휴, 풀이 무성하네. 우리 무성이는 지각했는데. 이거 뭐 영상이라서 말도 못하겠고. 풀이 무성한 황폐한 곳. 마이크 여기 있다. 어떡하지? 황폐한 곳. 자, 1회 본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길이 풀이 무성한 황폐한 곳이다. 이 말이지. 쉬운 길이란 말이야. 힘든 길이란 말이야. 힘든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지랑을 사모하는 힘겨운 길이다. 이 뜻이에요. 자, 해석해서 적어볼까요? 죽지랑 사모의 험난한 길. 험난함. 여기까지 적으면 되겠다. 죽지랑 사모의 험난함. 죽지랑을 좋아하는 길이 쉽지는 않아. 왜? 힘들어 지금. 옆에 없고 이러니까. 또 늙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살아있다고 봤었을 때는 죽지랑을 연모하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는 길이 무성한 잡초밭이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거 이 7구랑 8구랑 같이 연결을 잘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내 마음에 가는 길이 이 무성한 풀 나 있는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뭘 것 같아요? 산속에 풀 우거져 있는 곳 뭐게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이거 뭘로 배웠어요? 무덤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은 죽은 걸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거 무덤으로 해석합니다. 무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무덤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죠? 자, 무덤으로 간다는 말은 죽는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네 좋아하니까 나 죽겠다 라는 말은 왜 죽겠다 뜻입니까? 나 왜 죽겠다는 거예요? 나 네 좋아하니까 죽겠다 이 말이잖아. 왜? 뭐 때문이지? 참고로 불교.
이제 이해되지? 죽어서 만나겠다고. 그지? 자, 그러니까 무덤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은요. 죽음을 통한 재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재회, 소망. 자,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불교의 주된 사상인 윤회설, 불교적. 우리 신라는 불교에서 주된 사상인 윤회사상 아닙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승에서 잘밤이 있겠죠. 됐나? 자, 마지막 두 줄. 7, 9, 8, 9. 어쨌든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 힘들겠죠.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 나 너랑 같이 죽으면서 만나겠죠. 이 말이겠지? 그리움입니다.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힘들다. 아니면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드고의 모죽지랑가. 자, 내용적인 것도 살펴봤고, 형식적인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뭐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어차피 외우면 되니까요. 자, 됐다. 자, 그럼 우리 연달아서 바로 밑에 있는 시, 나시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이익의 화한가입니다. 자, 이익은요, 사실 시대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얘는, 영정조까지는 아니고, 숙종이랑 영조 시대입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다. 실학사상 알지? 실학사상에 농사 중시하는 중농이랑 장사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있었지? 중상주의의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중상주의, 장사 좋아했던 사람. 요남 박지원. 그죠? 연암 박지원. 네, 그리고 토정 박제가 있었잖아. 그리고 농사 중시했던 사람이, 맞아요. 다산 정약용, 성호이익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시대니까 조선시대 후기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익에 대해서 알았고 잠시만 고개 들고 선생님 봐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총이 임금을 위해서 지어 바친 글이자 설총에 관련된 설화, 화왕계를 설명할 거예요. 설명을 해야지 요거 시를 이해할 수 있어. 참고로 설총은 피리를 정말 잘 불었대요. 설총이 피리를 한 번 불면 걱정이 사라지고 설정이 피리를 두 번 불면은 잡신들이 사라졌을 정도로 피리를 너무 잘 불었답니다. 참고로 설총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미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을 때는 뭔지 몰랐다가 알고 먹으니까 now disgust. 누구죠? 원효대사가 아버지 설총 이겁니다. 설총은 원효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스님들은 다 결혼을 했네요. 한용운도 결혼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전설이긴 합니다. 설총은 그 정도로 특이하고 이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두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향찰전에 썼던 게 이두거든요. 이거 완성했던 게 바로 설총입니다. 자, 설총이 임금에서 썼던 글 중에서 화왕계, 화, 플라워, 왕, 킹. 자, 꽃 중에 왕은 킹, 모란입니다. 꽃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모란이 왕으로 있었어. 자, 이때 신화를 필요로 했거든요. 이때 향기가 진동하면서 막 장난 아닙니다. 막 디올 어딕트, 막 샤넬 넘버 5 냄새가 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막 입술 하얗고 이빨 빨갛고 진짜 예쁜 여자가 너무 예뻐요. 단순 호치. 왜 재밌어? 말아 또 여자 얘기만 나오면 난리 났다. 자, 그래서 엄청 예쁜 여자가 고운 얼굴 가지고 아름다운 맵시 있게 걸어서 왜 못 듣냐? 입술 하얘? 아, 입술 빨개? 내가 그랬어? 망했다! 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영상 뭐 괜찮아. 입술을 빨갛지. 아니, 입술 하얗다고 그랬어? 아, 입술 하얗다고 그랬어? 하얘도 괜찮겠다. 예쁘긴 하겠다. 눈에 띄긴 하겠다. 그럼 내가 이빨을 빨갛다고 했겠네? 그건 나쁘진 않다. 얘들아. 어쨌든, 그래서, 뭔지 알겠지? 다 알아듣고 있지? 입술 빨갛고. 이제 여자가 온 거야. 알고 보면 걔가 장미야, 장미. 저는 장미인데요. 저를 쓰실 일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장미가 또 뭐 있어요? 왜? 같은 말에 또 장미가 있어? 환장하시겠다,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노? 자, 어쨌든, 자장미가 아니고 정말 찐장미. 찐장미가 와가지고 정말 곱고 냄새도 너무 좋아. 이래서 당신을 곁에서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장미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따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백두옹이야, 백두옹. 화이트 헤어 늙은 사람이야.
자, 이제 왔어. 그러니까 저는 산야에 묻혀 사는 할미꽃인데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가있을 뭐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누구 선택해야 돼? 장미꽃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이 화왕이라면, 모란이라면 장미꽃 선택할 것 같아? 아니면 할미꽃 선택할 것 같아? 당연히 장미꽃입니다. 남자니까요. 장미꽃! 신하는 많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래서 그냥 뭐 남중남고 나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장미꽃을 픽했습니다. 이럴 때 탄식하는 거예요. 백두홍이. 아, 탄식 한탄스럽다. 저런 사람이 왕이라니. 도움이 될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겉모습에 현혹돼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 화왕이 깨달은 거야. 맞네,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장미 버리고 백두홍을 등용했대요. 자, 그게 그 유명한 설총의 화왕계예요. 자, 그래서 작가는 설총의 그 옆에다 제목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화왕계. 자, 화왕계가 창작 동기입니다. 모티브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설총의 화왕계가 창작 동기가 된 작품입니다. 요건 쌤한테 방금 줄거리 들었으니까 대충 알아들을 거고, 자, 쉽습니다. 요거는 한 2분 안에 끝납니다. 배우자. 정각이 깊고 엄숙한데, 정각은 신라의 궁궐입니다. 네, 궁궐. 정각이 깊고 엄숙한데, 궁궐이 깊고 엄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서, 여기서 신하는 설총입니다. 설총이 앞에 있어서 임금을 위해서 화왕계를 노래했더라. 됐죠? 여기서 임금은 신라의 임금입니다. 신라의 임금이에요. 신라의 임금을 위해서 화왕계를 노래해 주었다. 화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 세모 쳐야 되겠죠? 자, 장미입니다. 장미고 이 꽃은 간신배입니다. 아첨 아닌 간신배. 아첨 아닌 간신배 진홍색 연자제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까 자, 요거를 한자성어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웃으면서 교태, 자, 웃음도 세모치고 교태도 세모쳐야 돼요. 이때 떠오르는 한자성어는 교묘한 말과 언행과 영화로운 해 얼굴색 교원영색이 떠오르네요. 교원영색. 자, 그러니까 이건 아부하는 얼굴빛이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 개 더 적자. 감언, 달콤할 감자에 말씀 언자에 이로운 말, 감언이설입니다. 자, 교원영색, 감언이설 요거 두 개 다 달고 달콤하고 남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하는 걸 우리 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금 아부하는 간신배의 모습이에요. 자, 옷도 교태가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쉽게 잘못될까봐 염려했어. 됐지? 자, 그럼 요 염려하는 요 마음은요, 화자 혹은 설총의 마음이겠죠. 화자와 설총의 마음이에요. 자, 성호 이익의 마음이자 그리고 설총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염려했소. 누가 알리요? 골짝 속에 허연 머리 백두홍이. 자, 동그라미 칩니다. 허연 머리 백두홍. 네, 누굽니까? 허연 머리 백두홍. 그렇죠? 할미꽃입니다. 충신인 허연 머리 백두홍이 충신들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이럴 줄 알았어. 노성한 군자는 밑에 있죠. 지혜로운 인재. 지혜로운 인재입니다. 노성한 군자, 지혜로운 인재와 같은 부류인 것을 봄이 와서 온갖 잡초와 함께 뒤섞여서 자, 잡초 세모 치시고 간신배겠죠. 봄이 와서 온갖 간신배와 함께 뒤덮여 있어서 정갈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찌한단 말이요. 자, 그러면 온갖 잡초와 함께 뒤섞여져 있는 거니까 혼탁한 정치계겠죠. 혼탁한 정치. 당시 정치가 너무 혼탁하고 타락했는데 참 인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 숨어있더라. 혼탁한 정치 때문에 청가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여 나라를 이룰지. 자, 나라를 이룰지의 사사표를 빼서 나라를 이룬다. 자, 이룬다라고 보면은 요거는 충신을 등용했을 때예요. 충신 등용. 나라를 이룰지, 나라를 엎을지 사사표 빼서 간신을 등용했을 때입니다. 간신배 등용.
간신을 등용하는 건지 충신을 뽑을지 간신을 잘못 뽑을지 일찍 구별해야 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겠소. 색황 세모 쳐야 되겠죠. 자, 여색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를 좋아한 겁니다. 장미 좋아한 거니까 간신을 등용하는 거죠. 간신을 등용하는 거예요. 자, 색황을 좋아하는 게 어찌 현인을 좋아하는 것만 하겠냐? 현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백두홍은 왜 머리가 하얗겠어? 늙었으니까 그렇고 늙었으니까 지혜롭다는 뜻이겠지? 겉모습은 별로라도. 그지?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장미 아니고 뭐 당연히 할미꽃이겠죠? 할미꽃 머리 하얘니까 할미꽃. 그러니까 당연히 충신이겠죠. 충신입니다. 자, 그래서 색황을 밝히는 것은 충신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서리법을 쓴 거야. 계속 상가들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여기서 미혹은 어리석음이 풀린,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서 신라를 움직여서 폐화를 이루었다. 폐화는 대평성대를 이루었네. 상가들을 다 다녀가지고 꽃향기를 모으니까, 자, 꽃향기, 다양한 인재겠죠? 인재. 다양한 인재들을 모으니까, 향기 나는 꽃을 막 모으니까, 난송과 두약이, 자, 인재들입니다. 충신들입니다. 충신.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더라. 됐죠? 자, 난송과 두약은 밑에 나옵니다. 난초와 향초라고 그래서 딱 봐도 어때? 되게 좋은 꽃들이겠지? 난초는 얼마나 고결한 꽃이니. 그치? 이런 인재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더라. 자, 뭐야? 이 미혹하면서 풀려서 사실 상징적인 거야. 할미꽃 한 명만 뽑았다는 게 아니야. 이 황제가 깨달아서 진짜 좋은 충신들을 뽑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계속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굉장히 예찬하고 있네요.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자, 보물피리 소리 아까 전에 살짝 들었던 설총 이야기죠. 그죠? 설총의 역량입니다. 설총의 역량, 설총의 능력이에요. 설총의 능력에 온갖 풍파가 멈추었다. 자, 국가의 걱정입니다. 국가 걱정, 우한, 시련. 국가 걱정이 멈추었구나. 어때요? 쉽죠? 네. 자, 그럼 성격만 살짝 적어놔 볼까요? 뭐, 어차피, 그 설총을 예찬하는 거고, 나라 걱정하는 거니까. 자, 가장 중요한 성격은 요건 것 같아요. 우국적입니다. 우국적인 성격과. 자, 그리고 예찬적, 설총을 예찬하니까 예찬적인 성격과. 다음에 관심배가 넘치는 현실, 비판적인 성격도 있네요. 비판적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훈적인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적. 자, 교훈을 충고하는 성격을 다른 말로 간언적이라고 합니다. 간신배 아닙니다. 간신이라는 뜻이 아니야. 간언이란 말은 충고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화왕가라는 한시 끝낼게요. 자,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좀 필기가 조금 많죠? 둘 중에서 사실 이제 내가 형광펜을 아까 준비하라 했지만 할 필요가 없는 게 고전이라서 다 외워야 됩니다.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10월달에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잘 해놓고 혹시나 안 들고 가서 우리 딴 데다가 필기한 친구들은 무조건 잘 옮겨놔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1강은 끝입니다. 끝. 컷. 자, 이제 2강 들어가자.